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오늘 스튜디오에 유방외과 전문의 염차경 원장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염차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지 주제 먼저 알려주시죠. 네, 여성분들 가슴이 단단해지고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뭐 생리주기 영향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좀 더 진행되면 열감도 나고 온몸이 이제 아프면서 몸살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걸 유선염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선염은 일반적으로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한테 흔하게 나타나지만 보통 가임기 여성한테는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아셔야 하고 유선염의 가장 흔한 증상인 유방통에 대해서도 오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평소 유방에 좀 이상을 느끼신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더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선염이란 어떤 질병인지 알려주시죠. 쉽게 말하면 유방은 이제 유선 한쪽 유방에 한 10개에서 15개 유선이 있거든요. 모유가 나오는 길을 이제 유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유에 나오는 유선에 생긴 염을 유선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 중에 발생하는 이제 산후기 유선염이 전체 유선염의 한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가장 흔한 원인은 세균에 의한 감염이에요. 이제 모유 수유 중에 그 유두에 상처가 나면 그 유두를 통해서 균이 침입해서 이제 2차 감염이 생기는데요. 대부분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요. 근데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그럼 유선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네요. 네, 유선염이 모유 수유 중에 이제 유두에 생긴 상처를 통해서 균 침입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유 수유를 직접 하게 되시면 유선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유 수유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신생아의 면역력도 높아지고 또 이제 소화기나 호흡기 기능도 좋게 해주고 그리고 알러지 질환도 좀 줄여주고 뇌기능 발육도 이제 도와주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모의 유방암 위험을 낮춰주고 또 출산 회복을 빨리 도와주기 때문에 모유수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권장되고 있습니다. 유선염을 두려워하셔서 모유수유 안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유두의 상처를 통한 어떤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다 말씀하셨는데 유두의 상처가 나지 않게 잘 수유를 할 수 있는 방법, 좀 올바른 수유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럼. 네, 대부분 유두의 상처는 이제 잘못된 수유 자세에서 나오는데요. 이제 모유수유를 할 때 보통 아기가 그 유두 끝만 물게 하는 게 아니라 유두 유륜 전체를 아이 입속으로 깊숙이 넣어서 이제 수유를 하게 되면은 유두의 상처를 좀 예방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약간 유두 끝이 갈라지고 좀 아플 것 같다 그러면은 그쪽은 이제 손으로 짜든지 유축기를 이용하든지 잠깐 쉬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상처를 진행하지 않게. 그래서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모유수유와 연관이 있다고 해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유선염,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전몸살과 같은 건가요, 그럼? 그건 아니고요. 전몸살은 모유수유 초기에 수유가 제대로 안 돼서 이제 유선 안에 그 유즙이 저류돼서 가슴이 우려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우려되기 때문에 통증도 유방하고 압통도 있는데 분만 후에 한 3일에서 5일 내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대부분의 산모가 초기에 이제 모유수유를 잘 못하기 때문에 다 경험을 하는데요. 이제 모유수유 횟수가 적거나 또는 제대로 이제 수유를 잘 못할 때, 수유 시간이 너무 짧을 때, 그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 이렇게 전몸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같은 게 아니네요. 네네. 한 번 전몸살이 생기면 모유 양이 좀 감소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모유 수유를 잘 해서 이제 전몸살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유선염 외에 또 모유 수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유방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모유 수유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에는 수유 선종, 보통 수유 결절이라고도 하고요. 유선 낭종, 경색 등이 있는데요. 수유 선종은 임신과 수유 시에만 나타나는 양성 질환인데 섬유 선종의 특징과 수유로 인한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경색이라는 거는 임신 중에 섬유 선종이나 수유 선종이 경색, 왜냐하면 그 혹이 커지고 아니면 있던 종양이 커지거나 아니면 크게 생긴 그 종양이 크기가 변하면서 압통이 동반하기 때문에 이제 경색을 보이는데 조직학적 소견으로는 광범위하게 괴사소견이 보입니다. 그리고 유선낭종은 쉽게 말하면 물혹인데 평소에는 물혹인데 유선낭종은 수유기에는 그 안에 그 물이 아니라 다른 액체가 아니라 이제 유즙이 차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 없고 수유가 끝나면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제 계속 남아 있거나 커지는 경우에는 바늘로 뽑아내는
천자흡인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유선염 외에 다른 질환들도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이어서 유선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유선염이 오면 무조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유선염이 그러니까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선염 초기에는 남아있는 유즙을 제대로 짜주고 유두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면은 항생제나 소염제의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요. 더 이제 댁에서 너무 이제 앓고 그냥 참다가 오시면은 너무 진행된 상태는 이미 고름이 형성된 상태에서 오시면 그 수술로 농양을 이제 배출하는 배출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는 게 능사는 아니네요. 네. 네. 근데 수유 중이니까 아무래도 뭐 약물이나 뭐 병원 치료 이런 게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그 전에 병원을 오셔야 하고요. 초기에는 이제 유선염의 원인이 균에 의해 생기는 거지만 거기에 이차적으로 이제 유즙이 우려이 되면은 모유 자체가 2차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그 염증의 소스가 되기 때문에 모유를 깨끗이 비워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하고 남은 그래도 젖이 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유방을 깨끗이 주기를 통해서 비워주고 유두도 깨끗이 관리를 해주고 초기에는 그렇게 좋아질 수 있고요. 이미 열감이 있고 피부 색깔이 빨갛게 변하고 그러면은 유방외과로 오셔서 약물 치료를 받으시고요. 초음파 검사를 해서 단순 염증이면은 약물 치료로 끝나지만 이미 농양이 형성이 되었으면 이제 절개 배농술을 시행해야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심해지기 전에 치료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유선염이 걸렸다면 모유 수유는 중단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고요. 초기에는 모유 수유 하셔도 되고요. 이제 농양이 심하거나 이제 약을 오래 쓰셔야 될 경우에는 이제 주치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죠. 그렇군요. 근데 유선염이 다른 질병에 비해 재발이 좀 잦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모유 수유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유선염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비산유기 유선염 중에서 유가종성 유선염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거는 재발을 좀 잘하고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요. 원인은 결핵이나 sar코이도시스라고 이제 그런 유가종을 형성하는 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도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유두 분비물에 대해서 면역학적으로 이제 반응이라고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게 유방암도 아니면서 낫지도 않으면서 특별한 치료법도 없기 때문에 계속 재발하고 좀 치료가 어려운 병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유선염이 그런 다른 유방 질환, 그러니까 양성 종양이나 암과는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한데 유선염이 심해서 암까지 가는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유선염이 심해진다고 암으로 가진 않지만 유방암 중에서 염증성 유방암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근데 초기에는 전체 유방이 붉어지고 이렇게 타는 듯한 자결감이 있고 부종이 있고 이런 증상은 유선염과 감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유선염으로 수술을 하실 때에도 꼭 주변 조직 검사를 하셔서 염증성 유방암이 아니라는 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데일리 건강 유방외과 전문의 염차경 원장님과 함께 유선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유방통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유방통을 호소하는 여성들 많은 편인가요? 유방 클리닉을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이 이제 유방통인데요. 대부분은 이제 내가 아프신 증상 자체보다도 내가 혹시 암이라서 아픈가? 유방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유방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통증 양상이 궁금해요. 네, 유방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아픈 주기적 유방통과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비주기성 유방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아픈 경우 또 주기적이지 않게 아픈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건데 유방통이 주기적으로 있다면 유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유방 통증 중에 주기성 유방 통증이 전체 한 70%를 차지하는데요. 보통 생리 기간과 이제 연관이 있게 나타나는데 생리 직전에 가장 유방통이 심하고 유방이 이제 유선이 우려되고 부으면서 단단해지고 그래서 이제 유방통이 생기는 건데 생리 직전에 가장 유방 통증이 심하고 생리가 이제 점점 진행되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보통인데요.
뭐 호발 연령은 20대지만 호르몬 영향을 받는 가임기 여성은 누구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폐경 후에도 호르몬 요법을 바꿨을 때는 유방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 그 기간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렇게 큰 질병으로 인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문제는 생리와 연관 없이 이제 유방통이 올 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뭐 비주기성 유방통증은 제일 흔한 거는 비특이적, 별 이상이 없어도 가끔씩 찌릿찌릿하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아무 이상 통증. 없는데도. 네, 그런 경우가 가장 많고요. 아니면 유방 위치가 이제 심장하고도 가깝고 이제 근골격계도 있을 수 있고 뒤쪽에 폐도 있고 다른 장기에 이상이 있어서 유방 통증처럼 나타나는 이렇게 오인하시는 경우도 있어서요. 꼭 유방 부위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유방이 괜찮다 그러면 다른 부위 이상이 없는지 감별 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주기적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 그럼 바로 병원을 가서 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대부분의 비주기적이나 주기적 통증은 특별한 원인 없이 가끔씩 어떤 여성이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한 1, 2개월 지켜보시고 그리고 자가검진,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가검진을 해보시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시면 경과를 지켜보시다가 그래도 통증이 계속 지속되고 혹시 자가검진 상에서 이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빨리 유방외과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매월 자가 진단이 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주기적 유방통으로 이제 병원을 찾은 경우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전문의 이제 진찰을 먼저 하게 되고요. 이제 과거 그 병력을 청취하게 됩니다. 어떨 때 더 심해지는 통증인지, 통증의 양상이 어떤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지 이렇게 자세한 이학 청취를 하게 되고요. 진찰도 하게 되고 그리고 유방 종괴나 다른 뭐 이상, 뭐 염증이나 이런 이상이 없는지 유방에 대한 그 영상학적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장기 이상이 없는지 그 다른 검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유방암과 연관성도 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유방암의 어떤 증상으로 유방통이 나타나기도 하는 건가요? 유방암에서 유방통은 아주 흔한 증상은 아닙니다. 대부분 유방암에서도 무증상이 제일 많지만 가장 흔한 증상은 멍울이 만져지는 거고요. 뭐 유방암이 있으시다고 해서 통증이 있을 경우는 좀 적지만 뭐 불편감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 유방통도 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유방통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환자분들에서 통증이 경감되고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 보통이고요. 이제 치료가 보통 필요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기성 통증 중에 이제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커피나 초콜릿 같이 카페인 함유 식품을 조금 줄이는 것과 금연하시는 것 그리고 고지방식을 조금 줄이시는 게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또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거나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시는 분들은 호르몬 환경을 조금 조절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유방 통증에서 특별히 쓰이는 이런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는 그 달마지코 종자유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달마지코 종자유를 드시면 유방 결절 형성을 감소시키고 그 내분비적으로 이제 좀 더 안정된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유방통에 대해서 조금 덜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유방외과 염창현 원장님과 함께 오늘 유선염과 유방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